네, 자, 마감 40분 남겨두고 있네요. 종목 긴급 처방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의 박오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을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점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수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나우 아이비 그리고 보혜 양주가 각각 목표가에 접근을 하면서 긍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예, 네. 우선 이제 나우아이비는 제가 이제 제 기억 2월 24일 날 추천을 했었고, 그 당시 이제 가격이 9,700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전일 14,150원까지도 주가가 좀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익은 좀 크게 난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사실 최근에 VC 업체들, 그러니까 벤처캐피탈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굉장히 추세가 좋은데, 사실은 지금부터는 벤처캐피탈 업체들에 대한 매매 조금은 조심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나우아이비 같은 것도 지금 사실 어제 고점에서는 좀 더 많이 밀렸어요. 윗꼬리를 달고 많이 밀렸는데, 일단은 현재 12,000원대입니다. 뭐 파셨다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 안 파셨다. 약간의 이제 반등을 이용해서 일단 이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이제 새로운 자리를 찾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이제 섹터 전체가 전반적인 과열 양상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셔서 이익 실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혜 양조라는 종목도 아마 이제 급등이 좀 나왔을 겁니다. 이 종목은 3월 31일 날 추천을 드려서 사실 며칠 되진 않았어요. 며칠 되진 않았는데 어제 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이 좀 나왔고, 금일 역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글쎄요, 지금 어제 1,310원까지 일단 목표가까지는 아니지만 1,310원까지 좀 주가가 올랐었는데, 제가 두 가지 관점으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은 일단은 끝난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1,300원대에 대한 안착을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추후에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위에 올라갈 때 너무 무리해서 현재 시점에서 따라붙기보다는 눌려주는 구간 잘 찾아보신다면 좋은 자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애초에 목표가를 이 종목을 1,480원 제시를 했었는데, 일단 1,300원대 안착이 되면 조금 긴 흐름으로 본다면 한 1,700원에서 1,800원대까지 아마 목표가를 길게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로만 따라가지 마시고 눌려주는 구간만 잘 노려보시면 여전히 좀 먹을거리가 남아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지난 두 종목입니다. 보혜 양조 그리고 나우 아이비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다시 점검을 받아봤고요. 자, 오늘 종목도 함께 잡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예, 네. 일단은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약간의 이제 공통점은 좀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약간 경기 민감과 그리고 이제 그 성장주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경기 민감 쪽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스몰캡 종목들이고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창 스틸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보면 건설, 철강, 그리고 SOC, 뭐 이러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경기 민감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덩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좋았었고, 가장 최근에는 그 밑단에 있는 스몰캡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대창스틸 역시 마찬가지 개념의 업체인데,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철강제 그리고 건축 자재를 가공하고 제조하는 업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고마진 사업군들을 계속 추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믹스 개선이란 말을 이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업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믹스 개선이 되면서 말 그대로 OPM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마진율 자체가 올라올 수 있는 구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섹터들도 우리가 이제 SOC나 뭐 어떤 건설이나 이러한 쪽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같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대창스틸이라는 종목도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원전 관련주로 많이 인식은 되어 있지 않은 업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영역들을 보게 되면 고가형 액세스 플로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 규모가 확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원자력 관련주로서의 모멘텀도 추후에 한번 주가에 발휘가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눌려주는 구간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담아봄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뒤에 스틸자 붙는 이제 소위 말하는 중소형 철강 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감안했을 때 이 종목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 4,000원대까지는 좀 갈 수 있는 룸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현재가 기준으로는 한 4,000원 정도 목표가를 잡겠고요. 손절가는 한 2,500원 선 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PS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PS텍도 조금 비슷한 게요. 지금 오늘부터 3일 동안 그 스마트 그리드 엑스포가 열리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그런 관련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회사단에서는 태양광 발전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대주주 구조를 보게 되면 풍성그룹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그룹 계열의 전력기기 그리고 자동차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로 현재 알려져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가 풍성그룹이다 보니까 풍성그룹에서 예전에 이제 티몬에 투자를 해놓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돼서 티몬 관련주로 추후에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역시나 앞서 이제 대창스틸도 제가 이제 그 원전 관련돼서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PS텍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역시 원전 관련주로서의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라는 측면에서는 주가의 위치라든지 이 회사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최근 시장에 대한 관심 거기에 더해서 어떤 특정 모멘텀까지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은 한 5%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목표가는 제가 7,700원 주봉상 저항이 걸리는 7,700원짜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5,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PS텍 그리고 대창스틸까지 들어봤네요. PS텍은 오늘 흐름 상당히 좋고 대창스틸은 최근 흐름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받는 분위기인데요. 앞으로 좀 미래 성장 가능성 지켜볼 만하다라고 주목해보자라고 하셨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종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김선영 대표께서는 또 내일장 유망주 어떻게 보시는지 또 내일장 전략과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거래소는 제가 봤을 때 4월 중순까지는 기술적 상승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4월 달에 전고점 1,007.52포인트 이거를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좀 가지고 그 패턴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오늘 종목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코드 번호는 077360번이고요. 전자부품 회사로 1999년도 설립됐습니다. 2014년도에 인적 분할을 하면서 지주사 전환했고요. 반도체 패키징 재료 쪽인 그 솔더볼 쪽 제조가 주요 사업이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고객사가 반도체 메이저 업체입니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기업들이고요.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 확대를 현재 도모 중이며 전 세계 글로벌 2위 업체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전년동기 대비해서 86.3%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121.1%, 당기순이익은 72.6%. 올해 올라갈 것으로 익스펙테이션 잡고 있고요. 네. 유보율은 5,034%, 그리고 부채 비율은 7%, 이자 보상 비율은 261회, 그리고 유동 비율은 611 정도 나오는 기업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15,000원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600원 이탈하면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항상 기업의 이 펀더멘털, 재무제표를 유념하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덕산 하이메탈 좀 볼만하다. 특히나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고점을 돌파에 대한 기대감 주시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적적인 매수 기조 유효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표님께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덕산 하이메탈을 또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송대현 과장님의 내일장 유망주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의견이 약간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대표님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방향, 적극적인 매수도 가능하지만 송태영 과장께서는 외국인 매수가 아직은 좀 중립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을 좀 실현하는 게 낫지 않나,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좀 차익을 실현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전략을 주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사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매수할지에 대한 네. 부분이 미지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아직은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무언가의 우리나라만의 모멘텀이 그렇군요. 있어야 될 텐데 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약간의 모호한 이제 보수적인 의견을 드렸던 거고요. 네. 차익에 대한 부분이 물론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꼭 이제 이 하락이 나오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익 실현을 해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상하 프론트
프론테크인데요. 예. 이 종목이 사실상 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수소차로 알고 계실 텐데 그쵸. 이 종목 왜 턴어라운드를 왜 갖고 왔을까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사실 2019년 대비 2020년도에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많은 부분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사실 한 70억대가 나오게 되면서 그전 19년도에는 사실 100억대가 넘어가는 영업이익이었었는데 그런 부분 자체가 코로나라든지 이런 여타의 이유로 인해서 본업적인 측면이 많은 부분 줄어들었던 부분이 있었었고 그리고 멤브레인 필터의 개발비가 많이 이제 계상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 실적이 상당히 다소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업이 다시 한 번 더 회복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수소차 관련돼서도 멤브레인 필터가 보다 더 많은 부분 이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수소 산업 자체가 더욱더 많은 부분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윤기 실리콘이 태양광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네. 수소 사업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더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뭐 이제 수소차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발전소 사업에서 그런 부분이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이 되고 있는 영업이익의 성장을 보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100억대 이상대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주가에 대한 이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이제 연기금이 이제 지분 확대에 대한 공시를 다시 한 번 더 낸 부분이 있었었어요. 사실 지분 상하 프론테크에 대해서요? 네, 이 공시 관련된 부분이 썩 좋은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계속적으로 연기금에 대한 부분에 수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와중에서도 연기금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 이 점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는 건 63,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44,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하 프론테크 그 흔하지 않다는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이군요.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과 함께 또 실적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 있다. 상하 프론테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께 좀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최근 개인들의 매수 기조가 예전처럼 적극적이지 않고 오늘은 또 매도를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시장에 대한 향방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텐데 일단 김선영 대표께서는 4월 전고점 뚫을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인 매수 가능하다라고 하셨고 송태영 과장께서는 외국인 수급을 보면서 일단은 보수적인 관망세 다만 실적에 잘 나올 만한 기업들은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함께 제시해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지 두 분의 의견 참고하시고 전략 짜셨으면 좋겠네요. 네,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죠. DB금융투자의 이의현 부지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은 시초가에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까요? 네, 최근에 네. 굉장히 좋은 업종에서 섹터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요즘에 굉장히 좋고 오늘 삼성전자가 또 구조 없는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반도체 후공정 업체 인텍플러스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외관 장비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불량 반도체 잡아내는 머신 비전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표면 형상의 이제 영상 데이터를 획득해가지고 분석하고 처리하는 3D, 2D. 요거는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에도 쓰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스플레이 분야 쪽에서도 이제 불량 부분을 잡아내는 머신 비전이라는 게 어차피 AI 기술을 탑재를 해서 외관에 대한 이제 불량 부품을 잡아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확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대부분의 매출은 일단 반도체 부분, 후공정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이쪽 전방 산업이 워낙 이제 호황으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작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올해도 실적 전망이 좋은 회사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작년 20년은 매출 연결 기준으로 해서 한 38% 정도 매출액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한 70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0% 정도, 한 49% 이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은 70% 이상 증가를 했고요. 최근에 미국은 반도체 대란이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미국
뿐 아니라 뭐 중국도 계속 반도체 굴기, 그리고 파운드리 경쟁, 이런 부분이 계속 붙으면 장비 업체는 굉장히 호재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뭐 공장 증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생산이 많아질수록 뭐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수혜를 받는 부분이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 장벽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이제 경쟁자 그 동종 피해 업체들보다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뭐 파크 시스템이나 뭐 한미 반도체 뭐 이렇게 파운드리 이제 피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쪽도 굉장히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업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텍 플러스 같은 경우에 최근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29,400원인데요. 신고가 영역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더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신고가 영역이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매물대도 아니다. 그리고 올해 실적 전망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서 또 한 100% 이상, 매출은 한 50% 이상 증가할 걸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한 100% 이상 증가할 거다. 그리고 워낙 지금 신규 수주 1분기에만 받아놓은 게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일단 계속 수주를 받다 보니까 캐파를 또 증설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료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되면 한 매출이 한 1,500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퀀텀 점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또 최근에 이제 흐름이 전방산업 슈퍼사이클이 계속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 주가가 업사이드가 더 강할 거다. 최근에 한 8년 만에 배당을 뭐 100원이기는 하지만 배당을 했거든요. 그만큼 업황 자체가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8,900원 종가입니다. 일단은 내일장 기준으로 해서 뭐 종가 근처 이 정도 기준에서는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24,000원 잡으시고 한 중기적으로 한 32,000원, 33,000원 이 정도 충분히 보실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